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체적으로 본다는 뜻입니까? 해방 후 지금까지를 본다는 뜻입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만 따로 떼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축은행 부실 채권이 늘어났다는 보고는 못 들었습니까? 늪에 빠진 바닥 경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제2금융권 연체가 엄청 늘고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까? 경제 침체 장기화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지요? 카드사, 저축은행 이런 곳에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겁니까? 지방은행 부실 채권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이 급전을 끌어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드 연체액이 1년 사이에 무려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주로 고객인 저축은행도 부실 채권 10% 이상이 9곳에 달하고 지방엔 부실 채권이 50%가 넘는 저축은행도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비한 보험을 깨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서 작년에 지급액 중에 47%가 중도 해지라고 합니다. 금융사 대출 관리를 본격화하면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소상공업체 500곳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작년보다 매출 감소가 77%, 슈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가 34%입니다. 대통령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대통령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문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요? 그때 안착이 안 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리고 그때 문 대통령은 퇴임한 뒤라면, 이미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버렸다면 그때 누가 책임지는데요? 많은 경제인들이 지금 정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엉뚱하기도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통계와 현장은 온도 차이가 있다고요? 따져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을 실제로 보고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적인 지표로 실감하라고 통계가 있는 겁니다. 현대 통계학은 그렇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현장과 온도 차이가 있는 통계라면 그건 이미 현대 통계로서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현장과 온도 차이가 있는 통계는 틀린 통계이거나 조작된 통계이거나 새빨간 거짓 통계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통계학의 근본 의미조차 왜곡하고 있는 겁니까?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는 여러 통계의 지표를 애써 가리려고 일부러 하는 말입니까? 유능한 군 지휘관은 군 작전 지도만 봐도 전투 장면을 상상할 수 있고, 좋은 대통령과 기업인은 통계만 봐도 경제 현장을 실감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에서 만나고 열렬히 환영한다, Great to welcome, 이런 트윗글까지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당에 모인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이를 얘기한 반면에 트럼프는 투자자를 직접 자기 사무실로 모셔서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고 그쪽 CEO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치하하고 격려해주는 모습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를 2분 만났는데 신동빈 회장은 40분 만났다고 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롯데케미컬 공장 준공식에는 모습을 보였으나 백악관에는 가지 않았더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잃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에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자만심, 이 둘을 합해서 정확하게 집권 3년차 증후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광일 입이 기획한 문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주제와 그리고 6가지 요인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인해장막 복수심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집권 3년차에 찾아오는 총선 패배의 두려움, 역사와 대화를 하고 싶은 욕망, 이 둘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에 범여권이 비례대표를 석권하면서 안정적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불씨를 살려놓긴 했으나 반대로 여권 내에서조차 선거법 개정이 어차피 힘들 것이란 비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밀리면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팽배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과거 몇몇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역사와 대화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뿌리 내린 대통령, 통일 대통령 뭐 이런 말로 역사 교과서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관리하는 선에서 만족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